2025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한국 경주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행보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경주에서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을 외치며 외교적 성과를 거두는 동안 서울에서는 또 다른 한 인물이 한국의 미래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입니다. 오늘은 겉으로 드러난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와 그 물밑에서 벌어진 대만의 치밀한 기술 외교가 어떻게 엇갈렸는지, 과연 이번 APEC의 진정한 실익은 누가 챙겼는지 그 엇갈린 손익 계산서를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한은 지난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이루어진 국빈 방문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컸습니다. 그래서인지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는 한중은 이사갈 수 없는 중요한 이웃이라는 등 한중 협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는 내용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한중 양국을 이사갈 수 없는 중요한 이웃이자 뗄 수 없는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한중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이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는 올바른 선택임을 역설하며 대한국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한중 관계의 새 국면 개척을 위한 4가지 제안을 내놓았는데요. 첫째, 전략적 소통 강화. 둘째, 호혜적 협력 심화. 셋째, 국민 감정 개선. 넷째, 다자 협력 강화였습니다. 여기서 시진핑 주석의 4대 제안을 자세히 뜯어보면 중국의 전략과 조급함이 동시에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AI, 바이오, 실버 경제 같은 신흥 분야입니다. 이는 과거처럼 중간재 수출로 먹고 살던 한중 관계가 끝났음을 공식 인정한 것이며 미국의 기술 통제 속에서 한국의 첨단 기술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반대로 온라인 도박 단속 같은 사안은 국민 감정을 개선할 가장 손쉬운 서비스 이슈죠.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내준 셈입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바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회담 전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해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국 관영 매체의 회담 후 보도에서는 북한 관련 내용이 빠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온도차가 아니라 중국의 의도된 외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안보를 먼저 해결하고 싶어 하지만 중국은 경제 협력만 골라서 하겠다는 속내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중국 매체가 이 내용을 뺀 것은 북한 문제는 한중 관계 개선의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일종의 선긋기이며 이는 이재명 정부가 기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核动力推进技术一直是美国的高度机密，拒绝与很多国家分享。目前美国的核政策正在发生大的变化和调整。第一盏绿灯已经在澳大利亚亮起，第二盏绿灯将会在韩国亮起。如果今后核动力技术和盟友进行所谓的分享，在美国包括其他国家进行核动力装置的制造乃至核潜艇的制造，美国大概有这样几个想法：首先是核联盟。如果按照冷战期间自己的常规联盟数量、人员包括装备数量非常庞大，目前大国竞争时代，美国需要更加强硬的联盟。如果把核联盟成为未来的打造目标，这样每个国家都或许和美国的核子沾边，这样美国在全球的领导力，包括联盟的威慑能力将会大幅度上升。 이번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안보 문제를 언급하며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하는 동안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한국의 안보 이슈는 바로 핵 잠수함 건조였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나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 잠수함 추진에 대해 핵무기 개발의 첫걸음, 동북아 군비 경쟁의 도화선이라며 강력한 우려와 불만을 표명해왔습니다. 특히 한국이 핵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는 것을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핵 잠수함은 한반도 정세 불안을 넘어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완전히 편입되어 중국 연안의 전략적 균형을 깰 수 있는 핵심 변수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대만에게 APEC은 주요 국제 무대에 공식 회원국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소중한 외교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APEC은 주권국가 모임이 아닌 경제권 단위로 참여하며 대만은 중화 타이페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 외교적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 에이펙에는 대만 총통부 고문인 린신이 특사가 대만 대표로 참석했는데 린신이 특사는 반도체와 AI가 대만의 강점임을 강조하며 대만 투자를 유치하고 각국과 교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공식적으로는 중화 타이베이로 호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펙 공식 중계 화면과 일부 한국 매체에서는 린신이 특사가 등장할 때 대만이라는 이름과 함께 국기가 표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대만이 장기간 국제사회에서 겪어온 외교적 압박 속에서 매우 뜻밖의 놀라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만 언론에서는 대만 국기가 노출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의 외교력보다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인 대만의 실질적 위상이 더 중요해진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不过这回转播时的字卡秀出台湾字样，还有中华民国国旗，有别于过去中华台北的称呼，引发关注。 대만 린신이 특사는 이번 기회를 활용해 미국, 일본 등과의 양자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특히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대만의 반도체 성공 스토리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대만 측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린 특사는 일본의 고이치 사나의 신임 총리와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고이치 총리는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린 특사를 대만 총통부 고문으로 칭하며 두 차례나 만남 사진을 게시했고 대만을 극히 중요한 파트너이자 소중한 친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즉각 일본에 엄정히 항의하며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4대 정치문서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에이펙 기간 중 대만 언론과 산업계의 또 다른 주요 관심사는 바로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15년 만에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5조 달러의 남자로 불리는 젠슨 황, 그가 단순히 미국의 기업인이 아닌 대만계 미국인으로서 TSMC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기술 패권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그가 한국에서 치맥 외교를 펼치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과 회동하는 등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젠슨 황은 에이펙 CEO 서밋에서 한국 정부 및 삼성, SK, 현대차, 네이버 등 4대 기업과 AI 동맹을 결성하고 한국에 26만 개 이상의 최신 GPU를 제공해 한국을 글로벌 AI 인프라 국가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I think they're still working on it. NVIDIA Taiwan, we have a lot of employees there, and our office space is not enough. And so we selected a very beautiful site to put NVIDIA Taiwan, and I think they're still discussing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landowner. I don't know what the latest status is, but I do know this. All of the people in Taipei really would like NVIDIA to be in Taipei. 대만 언론은 이런 한국과의 대규모 AI 협력 발표에 주목하면서도 젠슨 황이 TSMC에 대해 높이 평가했으며 한국의 AI 칩 제조 능력이 아직 대만을 위협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추격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도 속에서 설계는 엔비디아가 맡고 제조는 TSMC, 메모리는 삼성과 SK라는 역할 분담이 끝났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젠슨 황의 행보와 한국 AI 기술에 대한 대만의 높은 관심은 대만이 공식 외교 무대와 기술 패권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글로벌 경쟁 구도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에이펙 경주 정상회의는 미중 간의 무역 긴장 완화와 한국과 중국의 관계 복원 노력, 그리고 대만의 고유한 외교적 노력이 복합적으로 얽힌 각축장이었습니다. 중국은 다자주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한국과의 경제적 연대와 인적 교류 강화를 제안했고 대만은 외교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AI라는 강점을 내세워 미국, 일본 등과의 관계를 심화하며 실리 외교를 펼쳤습니다. 시진핑은 11년 만의 방안으로 한국의 경제라는 당근을 제시했지만 대만은 젠슨 황을 통해 한국의 미래 먹거리인 AI 고삐를 미국과 함께 확실하게 틀어주었습니다. 이사갈 수 없는 이웃과 함께 가야 할 기술 동맹 사이에서 한국의 줄타기 외교는 이제 시험대를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중인사이트였습니다.